주식초등학교 김 부장입니다. 신라젠이 결국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흔히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신라젠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어제였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이 났는데요. 이로써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월 18일로 일단 잡혀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연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거래소 앞에는 신라젠 주주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이 현수막을 내걸고 기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시위 이후에는 이 신라젠 관계자들과 주주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라젠이 확보한 1,000억 원의 자금으로 기업 가치 유지가 불투명하다. 둘째는 팩사백 등 후보 물질로 기업 경영이 지속될지 의문이다. 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본 바로는 신라젠과 관련해 중간 속개를 포함 총 3번의 기심위가 있었습니다. 최초 기심위 논의 당시에는 대략 500원가량의 자금 확보 얘기가 오갔다고 해요. 기심위가 정확히 500억 원을 만들어 와라 이런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대략의 가이드라인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신라젠도 회사 매각 당시 새로운 주주를 통해 대략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현 최대 주주인 M2N이 넉넉히 600억 원을 신주로 발행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뉴 신라젠 투자조합을 만들어 400억 원의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서 총 1,000억 원의 자금을 만들었는데요. 당초 500억 원보다 2배가량 많은 자금을 투자받은 이상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에 대해 3년의 보호 예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먹튀와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또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삼으면 파이프라인 역시 신라젠 측에서는 나름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팩사백의 경우는 2019년 8월 이 간암 인상에 실패를 했지만 이후 신장암, 흑색종과 같은 정점을 높여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신장암은 임상 이상의 환자 모집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흑색종은 중국에서 임상을 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서 여기에 SA600이라는 신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전임상도 진행 중이고 또 간암 임상 실패에 따른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리제네론, 리스팜 등 글로벌 파트너를 확보해 병행요법으로 선회하기도 했다는 점은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심위가 당초 회사의 거래 재개 조건으로 금액과 파이프라인 기준을 알려줬다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또 경영 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심위가 신라젠 실무자와 대략의 기준을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라젠도 이를 기준 삼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라젠의 착각이 돼버린 셈이 됐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신라젠은 기술틀의 상장 기업이어서 올해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이 발생을 합니다. 분기 3억 원, 반기 7억 원, 연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건기식 사업을 통해서 매출 요건을 어느 정도 맞췄다는 게 신라젠의 주장입니다. 이래저래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충분히 보입니다. 현재 신라젠에는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경영진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사고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신라젠이 상장 폐지까지는 당하지 않기 위해선 코스닥 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더 이상 무슨 소명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미 자금도 끌어모았고 파이프라인도 다양화하고 있는데 추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회사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여차저차 코스닥 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주주들은 다시 기약 없는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만일 상폐가 된다면 이는 바이오 회사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요. 제조업에 비해 바이오 회사는 당장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수시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폐된 바이오 회사에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대부분의 투자자는 신규 비상장 바이오 회사에 투자해 회사가 상장할 때 막대한 이익을 얻기 마련인데요. 상장했다가 폐지된 기업이 또다시 재상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가 않고 결국 투자를 못 받으면 회사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주식시장에서 제2의 신라젠을 찾아라 라고 할 만큼 눈길을 끌었던 회사인데요. 이제는 존폐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코스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만일 상패로 결론이 나면 이 문제는 법원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